메이커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거고 한드, 미드와 같은 위치에 잘 만든 어떤 다른 특성, 퀄리티를 지닌 드라마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BTS를 좀 밀착해서 연구를 하셨고 BTS 길 위에서라는 이렇게 책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코로나라는 미중의 팬데믹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 우울증 주의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K-드라마로 시작해서 K-팝 그리고 영화 기생충, 아기상어 그리고 이날치 밴드까지 한류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벽두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류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이렇게 모셔서 영광이고요. 한류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류 연구에 빠지게 되셨습니까? 아유, 최고 권위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송구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한류 연구라기보다 대중문화 연구의 일부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 대중문화의 맥락이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 지금 한류가 가장 화끈하고 네. 넓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눈에 띄는 왜냐하면은 한국이라는 아주 지역적인 곳에서 로컬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 컬처의 일부로 지금 편입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는 정말 관찰하고 분석할 거리가 많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는 사실은 제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2013년 원래 프랑스 유학을 하셨고 네. 교수를 또 프랑스에서 2000년부터 네. 하셨군요. 학위를 하고선 잠깐 한국에 와서 그때 방송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요. 예. 저는 그때부터 이제 뭐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출판도 많이 했었는데 프랑스에 돌아가서는 이제 뭐 프랑스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르도 대학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한국 문화 동아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제가 유학 가던 시절을 생각해서 한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만나서 뭐 텔레비전 보고 하는 건가 보다 했더니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프랑스 학생들만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걸 보고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관찰도 3년 정도 했고 인터뷰를 많이 했고 학생들과 같이 이제 많은 토론도 하고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보르도 대학에서 지금 한국으로 이제 한국 대학으로 네. 지금 옮기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좀 밀착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 결과를 이제 뭐 지난해 책으로도 이렇게 BTS 길 위에서라는 이렇게 책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또 BTS와의 인연 계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제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제 길게 이제 그 인연을 좀 썼는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한류라는 책을 써서 2013년에 한국어로 써서 저는 이제 쓴 거는 보르도에 있을 때 썼어요. 네. 서울대학교 올 날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 한국에 오면 너무 바빠서 이걸 쓸 수가 없겠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를 여기다 집약을 해서 썼는데 드라마 중심으로 썼지만 마지막이 K-팝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이. 네. 제가 그 책을 쓰고 있을 때 그 여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독특한 플랫폼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트윗이라든지 SNS 환경 내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거를 뭐 바이럴하다고 얘기하죠.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스프레더블 막 퍼져나가는 미디어의 힘을 그대로 보여준. 근데 그 내용이 한국
한국어로 된 한국 음악이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태의 세계화를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그리고 케이팝의 힘이 이미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네. 내에서도 마지막 장이 케이팝이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연구는 케이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국에 와서 이제 방탄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신기하게 방탄소년단이 BTS가 데뷔한 것도 2013년이죠. 제가 2013년에 여기 왔는데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기억은 어렴풋이합니다. 데뷔했을 때 이름이 너무 신기하다.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름 뭐 보다가 이제 뭐 바빠서 지나가다가 2017년 정도. 근데 이제 그때 계기가 생겼죠. 빅히트하고 어떻게 제가 계기가 됐습니까? 예. 연결이 될 명견말리를 KBS에서 마련을 하면서 PD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BTS 현상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고. 그때 제가 한류 전문가로 알려져 그때 이미 제가 뭐 예. 좀 여기저기 책도 글을 썼기 쓰시고, 때문에 그 전에 글을 좀 써서 아마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서 얘기를 한참을 하고 뭐 우리는 그 녹화 현장을 좀 보고 싶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녹화 현장에 가서 방시혁 씨를 그때 뵀죠.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예.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예. 이제 방시혁 대표가 본래 그 프로그램에 방탄소년단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표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이로서 이제 그 그게 몇 티켓을 년인가요? 줬죠. 이게 2018년 초죠. 아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방시혁 대표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뭐 청중으로서 들은 거고 이제 잠깐 브레이크가 있을 때 짧게 얘기를 나눴을 때 이 현상이 너무나 흥미롭고 학교랑 산학 협력도 하고 연구합시다 예. 그랬더니 아주 좋은데 자기네가 연구 주제가 뭐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퍼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자마자 바로 했죠. 연구 프로젝트를 냈고 기획안을 냈군요. 기획안을 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현상의 주인공은 방탄이지만 또 아미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의 정체, 이 사람들이 팬덤인 만들어 그렇죠. 아미. 팬덤인 아미. 우리가 온라인에서 관찰해서는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계층의 교육 정도가 어떤 건지 어떤 정체성을 지닌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근처에서 찾던가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진짜의 사람들을 만나기로. 그런데 빅히트의 도움을 얻으면 제가 현장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몇 군데를 미국의 뭐 LA 하고 미국의 두 군데, 그다음에 유럽의 두 군데 이렇게 제가 다는 못 가고요. 이제 조교도 가고 저도 가고 하면서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현장에서 리크루트를 한 거죠.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네, 줄 서 있고 거기 방탄소년단의 그 공연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근처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예요. 그리고 줄을 그 전날부터 쓰기도 하고 밤에 한꺼번에 모여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연구하고 있고 우리랑 심층 인터뷰를 하시겠냐고 해서 인터뷰를 잠깐 물어보는 거하고 길게 하는 거하고는 엄청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에어비앤비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초대를 했고 편한 상황에서 사실은 피자도 그러니까 시켜서 지금 먹어가면서 네 인터뷰를 군데를 지금 네. 공연장을 가셨는데 네. 그러면은 가장 그 공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웸블리인가요? 네, 웸블리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소통, 그 사람들의 공연과 그다음에 거기 모인 팬들의 소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저희가 방송으로만 봐도 감동적이었는데 네, 직접 현장에서 현장에서 봤어요. 보신 거잖아요. 지금 BTS의 성공 요인을 이제 뭐 전문가들이 뭐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합니다만은 교수님이 지금 보시는 BTS의 성공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SNS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SNS 역할은 사실은 오래됐고 그 전 세계의 스타들이 다 SNS를 열심히 사용하고 K-팝 스타들 거의 전체가 SNS를 아주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두가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방탄은 어떻게 더 특별한가를 얘기해야지 SNS 때문에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유명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니까 SNS 플랫폼으로 소통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플러스 알파. 방시혁 대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K-팝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JYP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안에 일을 하셨고 작곡한 걸 보더라도 아이돌 음악 아닌 많은 그 히트곡들을 작곡해서 한국의 대중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 K-팝이 만들어내는 아이돌들과 차별성에 있는 그러나 K-팝 엔터테인먼트의 시스템의 그 장점을 그대로 활용한 어떤 새로운 그룹을 보이 그룹을 이제 만들기로 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들한테 자율성을 준 거죠. 자율성. 그동안 많은 K-팝의 큰 회사들은 자율성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이미지 이미지 컨트롤까지 좀 많이 한 편이죠. 이 사람들을 그 BTS로 만드는 것은 아미와의 관계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렬하고 충실한 엄청난 전 세계의 이 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인데 무엇보다 핵심적인 건 메시지죠. 그 안에 담긴 내용. 이 사람들이 글쎄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눈에 늘 띄기 때문에 책에서도 쓰지만 굉장히 로컬리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역성. 어디 뭐 강남 출신 한 명 없어요. 다 어디 지방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고 스스로 그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동안의 아이돌들은 서울에 오면 그 지방생을 떨어버리고 서울말을 하고 사투리 없이 이제 굉장히 세련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단어로 요약하면 진정성, 수수함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BTS의 진국이다 특징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할까? 진국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방금 생각난 말인데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은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어려운 기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미라는 그 팬들이 얼마나 그 열렬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수수함 네. 자기가 그걸 잃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덕목이죠. 아미를 지금 만났잖아요. 네. 사실 아미라는 게 어마어마한 지금 BTS의 어마어마한 팬덤이고 BTS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힘인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의 그 아이돌들 보면 그 아미들이 그러니까 팬덤들이 휘발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BTS 아미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 만나본 아미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제가 뭐 K-팝의 다른 팬덤에 대해서 뭐 특별히 연구를 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비교를 하기는 힘든데 네. 사실은 제가 BTS에 대해서 쓴 이 책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젠더라든지 인종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대부분 K-팝의 다른 팬덤 내에서도 세계 속에서 관찰이 됩니다. 사실은 네. 한국 동아시아의 얼굴을 가진 이 사람들이 매력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네. 욕망의 대상이 된 거라고요. 저 사람들처럼 닮고 싶고 저 말을 하고 싶고 저 노래 저 움직임을 따라하고 싶다는 것처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 K-팝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그 매력을 취해 있는 거고 BTS가 더 특별했던 것은 세대와 계급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제가 세계화라고 얘기했을 때 문화의 세계화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세계화. 어려서부터 모든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한국은 굉장히 한국 사회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안에 들어왔고 뭐 세계 경제력이 10위다 아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서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2단계에 도달을 했죠. 어떤 단계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부모 그 할아버지 세대보다 이 경쟁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기회가 더 없는. 그래서 사실은 서구의 그 중산층은 계층 하락의 위기감이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네. 복지가 우리보다 훨씬 두터운 복지가 그것을 이렇게 조금 넘어져도 덜 아프잖아요. 그 복지라는 거가 해줬기 때문에 견뎌지는 거지.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 대신 뭐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역 공동체라든지 뭐 학연, 뭐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개인이 실패하더라도 조금 덜 아프게 해주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굉장히 빨리 흩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복지는 아직 그걸 채워주지 않은 단계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서구의 그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방탄이 하는 저기 힙합 아이돌이라 힙합을 붙였을 때 이 사람들이 힙합 부분은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나오는 굉장히 팝적인 노래,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아이돌 이런 거, DNA 이런 거 들으셔서는 몰라요. 초기에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훨씬 힙합적인 부분 노래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다. 밤새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알아본 노래가 쩌러예요. 쩌러. 네. 우리는 밤새 일하고 쩌러가 이제 이중적으로 쓰인 거죠. 땀에 쩌러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우리가 멋있어. 쩔게 멋있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합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이거를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그렇죠. 어필한 건데 사실은 이 코로나 19라는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도 더 어필했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절대 일자리도 없고 또 앞으로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그런 불안감들이 더 심화되는 사회에서 이런 BTS의 가사가 더 어필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BTS 멤버 중에 특별히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저요? 예.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늘 대답 안 하려고 하십니까? 했었는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뜬 건 RM이죠. 그럴 수밖에 리더, 없는 게 리더 RM. 리더인 김남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그룹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놀라워요. 그 능력만 놀라운 게 아니라 리더로서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좋으면 개인이 성공하는 거가 제일 좋은 일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과 학생들을. 그런데 사실은 이 팀을 만들면서 아마 RM은 리더로서 자기가 어느 순간은 앞서 있지만 어떤 순간은 뒤로 빠져야 되는 것도 배운 것 같고 이 그룹을 지금으로 만들었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렇죠. 그 능력을, 겸손함까지 갖췄다. 그 능력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예. 거라는 굉장히 큰 자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학생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사람이 아이돌이 안 됐으면 내 클래스에 학생으로 나와서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이거를 아마 팬들이나 이걸 그 노래 가사를 다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는 이제 연구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앨범에 남아 있는 모든 앨범과 믹스테이프에 있는 모든 가사를 아웃풋을 해서 그냥 읽어봤어요. 굉장히 잘 씁니다. 그냥 근데 RM이 시를 썼어도 RM이 됐어요. 앞으로도 교수님 제자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스스로 많이 배웠잖아요. 네. 네. 원래 드라마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최근에도 이제 세계적인 OTT인 넷플릭스 드라마를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간략하게 어떤 시사점이 좀 있었습니까? 이 사업자들의 등장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의 요인입니다. 그동안은 방송은 내셔널한 것이 기본 단위였거든요. 어디든. 그래서 동아시아의 한류도 사실은 국가 단위의 방송사들이 이제 프로그램 방송권을 사다가 자기네 나라에 틀어서 그 나라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인기 있는 드라마나 스타들도 다르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나라 전혀 상관이 없는 물론 지금 커다란 사업자들이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업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이익은 꼭 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시장에 있어요. 그게 이제 넷플릭스의 케이스고 지금 그 뒤를 다른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렇죠. 경쟁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말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대로 저 거대한 플랫폼 안에 먹히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은 국가 단위의 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라기보다 저는 이제 문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한국이라는 로컬의 그 콘텐츠를 드라마나 K-드라마, 영화나 이제, 사실은 예능 프로그램 K 드라마로 많이 있습니다. 국한을 시켜서 네, 보시면 K 드라마만 보면 가장 문화적인 코드가 많이 들어 있죠. 이걸만 보면 BTS가 K-팝을 전 세계의 어떤 일반 대중음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도 대중문화 속에 일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다시 한번 K 드라마가 네. 한류 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이때는 겁니까? 한류란 말을 붙일지
그냥 한국 드라마일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한류라고 할 때는 이거 이걸 봐서 한국 뭐 K-뷰티, K-패션, 한국 여행까지 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은 특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팬들이 한류 드라마라고 안 해요. 한국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드, 영드, 한드예요. 아, 예. 그 수준에서 잘 만들었. 그러니까 한국 거가 좋아서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거고 한드, 미드와 같은 위치에 잘 만든 어떤 다른 특성, 퀄리티를 지닌 드라마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아마 굉장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류의 전망 교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국은 아직도 오랫동안 그 힘의 덕을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은 한국 미디어 문화가 이렇게 크는데 이 좋은 영향을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경제가 이걸 무슨 국가가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잘 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도 이제 정책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힘이 어디에 있을까? 이 매력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한국의 민주화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전 세계에서 많이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태원 클라스가 있어요. 네. 뭐 일본의 사랑의 불시착 뭐 이렇게 자꾸 어느 나라의 특정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안 보이는데 전 세계에서 많이 이제 언급했던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던 게 이태원 클래스를 보면은 거기에 흑인인데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이 나오고 트랜스젠더인 젊은이가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분투를 하고 이태원이라는 독특한 공간이 다문화적이면서도 아주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사실 이걸 한마디로 복수극이에요. 민주화의 힘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제 말이 아닙니다. 저도 놀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도 이런 거를 할 수 없고 일본도 할 수 없다. 오직 한국만이 이거를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온 성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등에 이렇게 소름이 오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볼 수 없었지만 게다가 지금 팬데믹 시절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뉴스에서 늘 한국이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방 안에서 갇혀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밖으로 걸어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나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긍정적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화의 힘. 앞서 BTS의 강점을 분석하실 때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좀 제가 생각해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올해 그 시각은 좀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BTS가 그래미상 어워즈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한류가 올해 코로나 극복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